안녕하세요. 속전속결 로사쌤의 파이썬 기초문법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스트에서 특정 값의 인덱스를 알아내는 인덱스, 특정 값의 개수를 알아내는 카운트, 그리고 삭제하는 del과 클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를 알아내는 leng이라는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특정 값을 호출할 때는 인덱스를 사용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값이 인덱스가 몇 번인지, 그러니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다면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먼저 리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21이라는 값이 몇 번 인덱스에 위치했는지 궁금하다면 t는 h.index 21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t를 확인해 보면 인덱스 2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에서 3이 0번이고 6이 1번, 21이 2번입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f의 인덱스가 궁금할 때 어떻게 입력할까요? p는 h.index 따옴표 f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p의 값은 7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같은 값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remove를 이용할 때 특정 값이 여러 개 있다면 맨 앞에 원소만 삭제된다 라고 했습니다.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 a는 이렇게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다면 a.index 2 했을 때 0이 나오고 a.index 3 했을 때는 몇이 나올까요? 네, 1이 출력됩니다. 이제 특정 값의 개수를 출력하는 카운트 함수를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인덱스와 사용 방법은 같습니다. list.count 하고 가로 안에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b는 a.count 2 이렇게 입력을 하면 2라는 원소가 A 리스트에 몇 개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뜻이 되겠죠. 살펴보면 2가 3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는 a.count 3 이렇게 하면 C의 값은 3입니다. 3도 3번 포함되어 있죠. D는 a.count 5 이렇게 하면 네, 5가 1개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없는 값을 입력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2는 a.count 15라고 입력해 볼게요. 2의 값은 0이 됩니다. 한 개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인덱스에 만약에 없는 값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q는 h.index 8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오류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에서는 리스트에 없는 원소를 입력하시면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카운트에서는 그 값이 개수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명령을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서 입력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스트에서 특정 원소를 삭제하는 방법, remove, pop, 그리고 del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점검하고 클리어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생성할게요. h는 3, 6, 21, 14, 32, 21, 21 자, del이라는 명령은 del하고 리스트 이름을 쓰고 인덱스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3번 인덱스의 값을 삭제한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h 리스트를 보시면 3이 0, 6이 1번, 21이 2번, 14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14가 삭제되겠죠? 자, h를 확인해 보면 14가 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el은 슬라이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쵸? 그래서 del h 2:5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2번 인덱스부터 5번 바로 앞, 그러니까 4번 인덱스까지 삭제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3이 0번, 6이 1번, 그리고 21이 2번입니다. 그러면 21, 32, 21 이렇게 3개의 숫자가 사라지고 애플 바로 앞에 있는 21이 앞으로 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0, 1, 2, 3, 4, 5, 6 이 상태이고요. 2부터 5까지는 2부터 4까지 삭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 6, 21, 애플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시작값과 종료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del h 콜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값을 삭제해서 h에 남는 값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다른 리스트 하나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이때 전체를 삭제하는 명령은 del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clear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clear 가로 열고 닫고 엔터. 자, a를 확인해 보면 del을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의 원소가 모두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5차 시에 배웠던 remove와 pop을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a는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때 a.remove 5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5가 2번 인덱스에 하나 있고 마지막 인덱스에 5가 하나 더 있습니다. A를 확인해 보면 2번 인덱스에 있던 6 바로 앞에 있던 5는 사라졌고 맨 뒤에 있는 5는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remove 5 하면 이제 마지막 5도 사라졌죠. 그렇다면 리스트에서 반복되는 여러 개의 값을 모두 다 삭제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 값을 삭제하는 명령을 그 값의 개수만큼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리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A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3이라는 값을 전부 다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for I in range a.count 3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a.remove 3이라고 실행을 하면 3의 개수만큼 remove를 실행하겠죠. 자, a를 확인해 보면 3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pop이라는 함수도 배웠습니다. 대신 remove는 삭제할 때 값을 입력하고 pop은 삭제할 때 인덱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pop은 그냥 삭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서 다른 변수에 담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a의 값이 21, 42, 45입니다. 이때 a.pop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원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b는 a.pop 이렇게 하면 b에 지금 현재 a의 마지막 값인 4가 입력됩니다. c는 a.pop 3이라고 입력하면 3번 인덱스의 값을 꺼내서 c에 담고 a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2가 사라지겠죠? c는 2고 a는 2, 1, 4만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4가 사라진 것이고 여기에서는 2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2, 1, 4만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트 원소를 삭제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값을 이용해서 삭제하는 remove, 그리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삭제하는 pop, 대신 꺼내기, 그리고 del은 인덱스를 이용하는데 슬라이싱도 가능하다. clear는 리스트 원소 전체를 삭제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길이,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가 총 몇 개인지 출력하는 랭이라는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리스트를 입력할게요. B에 A 원소의 개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지요? 6입니다. 자, 그런데 이 랭 A는 for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원소를 하나씩 호출할 때 레인지 종료값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A 원소의 개수는 6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인덱스는 5가 되겠죠.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니까요. 만약 for I in range 랭 A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랭 A는 6이니까
i에는 0부터 5까지의 값이 대입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A 원소를 호출할 때 인덱스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 A 원소의 인덱스와 값을 함께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I 번 인덱스의 값은 A, I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0번 인덱스는 A0의 값 3이 되고 1번 인덱스는 A1의 값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for i in range 랭 A라고 입력을 하면 i의 0부터 랭 A-1 그러니까 마지막 값의 인덱스까지 대입이 되어서 이 i를 인덱스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인덱스를 가진 값을 호출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엔터를 2번 입력해 볼게요. 네, 0번 인덱스의 값은 3, 1번 인덱스 5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스코어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92, 78, 93, 82, 69입니다. 스코어에 입력된 점수가 1번 학생부터 5번 학생까지의 점수라고 해요. 만약. 그래서 1번 학생은 92점, 2번 학생은 78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다면 92의 인덱스는 0이지요. 그러니까 인덱스에다가 1씩 더해서 몇 번 학생 또는 몇 번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PT처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 in range 이번에도 랭 스코어라고 합니다. 프린트 fstring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번호는 1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합니다. 번 학생의 점수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코어 리스트에서 i번째 값을 호출해라 이렇게 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2번 입력하면 1번 학생 92, 2번 학생 78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에서 리스트 원소를 하나씩 호출할 때 랭이라는 함수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리스트의 원소를 호출할 때 인덱스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호출할까요? 네, 기초문법을 한 번쯤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or i in list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새 창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스코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처럼 프린트를 입력할게요. PPT에는 역/n이 있습니다. 역/n이라는 건 escape 문자라고 해서 역/ 뒤에 있는 n이 일반 문자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n은 new line을 의미하고 한 줄 건너뛰어라 그러니까 세 줄로 내려가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점수를 출력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 1번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이고 2번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인지 출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각 점수를 출력하고 총 합계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의 값을 호출해서 하나씩 출력하고 이 값들을 더해서 마지막에 총 합계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점수 자체만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리스트의 원소 값 자체만 필요하다면 레인지를 사용할 필요 없이 for i in list 이렇게 입력하시면 빠릅니다. 그런데 토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탈에 대한 초기값이 필요하겠죠. 토탈은 0이다. 이렇게 초기값을 주셔야 점수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r를 입력할게요. 이렇게 for i in score라고 입력을 하면 스코어에 있는 값이 하나씩 i에 대입됩니다. 그래서 i의 값은 92, 78, 93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프린트 i 그리고 옆으로 출력해라. 콤마하고 한 칸 띄어서 출력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호출할 때마다 토탈을 누적합니다. 누적하려면 토탈 더하기는 i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프린트 토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된 건데요. 프린트 토탈 해볼게요. 네, 그러면 414점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리스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배우신 for i in range 랭 리스트 또는 for i in list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 꼭 기억하시고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이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